안녕하세요. 자, 오늘 형법은요. 우리 아이디 수목 아이디 쓰시는 우리 친구가 긴급피난 관련된 학설 관련된 문제를 좀 해설 요청을 해서 이 문제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분설이라는 게 나왔는데 일단 우리 긴급피난의 본질에 관한 학설을 좀 볼까요? 긴급피난이 본질이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학설이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크게는 우선 첫 번째가 책임설이 있습니다. 책임조각설이 있는데 이 책임조각설은 긴급피난 조항인 22조 1항이 책임을 조각하는 사유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책임조각설. 위법성 조각설이 있죠. 위법성 조각설은 이 22조 1항이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라고 봅니다. 그럼 책임조각설은 책임조각 사유로 보는 이유는 그거죠. 내가 좀 죽게 생겼는데 너 죽어라라고 하는 걸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내가 죽을 위험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 죽어도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 불가능성 때문에 책임이 조각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위법성 조각설은 위법성 조각설로 주장하는 이유는 이익교량의 원칙을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좀 훼손할 수도 있고 물건을 손괴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생명이라는 이익이 더 크다 보니까. 자, 그럼 이 두 가지 견해에서 책임조각설하고 위법성 조각설은 기대 불가능성에서는 비판이 뭐가 들어오냐면요. 그래, 네가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치자. 그런데 내 생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긴급피난은 이걸 기대 불가능하로 볼 수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남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왜 기대를 못 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좀 받아요. 그래서 타인을 위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남이 죽는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 불가능성 인정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고요. 이 위법성 조각설을 취하다 보니까 여기는 어떤 비판을 받게 되냐면 이익교량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신체를 상해를 주거나 그 정도는 좀 이해가 되는데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해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동가치라고 할 수 있죠. 이 동일한 가치를 침해하는 경우는 이익교량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위법성 조각으로 볼 수 없고 이거는 위법이라고 봐야 된다. 이런 비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위법성 조각설을 보는 경우에는 이익교량의 원칙을 그래서 보다 큰 이익을 위해서 작은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같은 이익이라고 그러면 그건 위법하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법성 조각설을 취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다. 같은 가치인 경우는 위법이 맞다. 그 위법이 맞아서 그 동가치인 경우는 이건 위법 조각되지 않는다라고 봐요. 이 학자들도. 이렇게 비판은 받지만요. 이 학자들은 그래요. 동가치 위법 아니다 그래. 위법이다. 위법 아닌 게 아니라 위법이다. 다만 요거는 책임이 조각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책임은 왜 조각되느냐? 우리 책임 조각 중에 기대 불가능성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초법규적 책임 조각 사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위법성 조각설은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22조 1항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된 22조 1항을 위법성 조각설로 인정을 하는데 위법성 조각설로 인정을 하는데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이익교량이 가능한 것, 즉 우월한 이익을 위한 경우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요. 그럼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거 위법한 거 맞다. 이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 부분은 이걸로 해결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대신에 동가치인 경우도 위법하지만 책임이 조각된다고 봅니다. 책임이 조각되기 때문에 처벌을 안 받는 건 맞는데 22조 1항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자, 여기는 22조 1항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월한 이익일 때만 22조 1항을 적용한다는 게 위법성 조각설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2분설이 있는데요. 2분설은 우월한 이익을 위한 경우는 요거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고요. 동가치인 경우는 책임 조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위법성 조각설하고 결과적으로는 비슷하죠. 왜냐하면 위법성 조각설도 우월한 이익일 때는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동가치일 때는 책임이 조각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우월한 이익은 위법성이 조각되고 동가치인 경우는 책임 조각된다고 그랬으니까 결론은 똑같은 건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기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분설은요. 이 동가치인 경우를
22조 1항으로 해결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위법성 조각설은 동가치인 경우는 22조 1항이 적용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초법규적 책임 조각 사유인 기대 불가능성을 가지고 해결을 해요. 요거는 이렇게. 그러나 이분설은 동가치인 경우에도 22조 1항을 적용합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위법성 조각설은요. 22조 1항은 오로지 위법성 조각 사유만 규정한 거다. 그래서 위법성만 조각시킬 수 있는 게 22조 1항이다라고 보는 게 위법성 조각설입니다. 위법성만 조각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분설은요. 요 22조 1항은 위법성 조각 사유도 되고 책임 조각 사유도 된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분설은 위법성 조각 사유와 책임 조각 사유가 다 22조 1항에 적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위법성 조각설과의 차이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 우월한 이익을 정당화적 긴급 피난이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어쨌든 둘 다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 위법성이 없어지는 건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 우월한 경우는 위법성이 둘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걸 정당화적 긴급 피난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동가치인 경우는 책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걸 면책적 긴급 피난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월한 거인 정당화적 긴급 피난에 대해서는 어쨌든 위법성 조각설이나 위법설이나 둘 다 22조 1항을 근거로 합니다. 정당화적 긴급 피난에 대해서는 자 이것도 다시 정리할게요. 우월한 이익 즉 정당화적 긴급 피난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설이든 이분설이든 둘 다 22조 1항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동가치는 이게 면책적 긴급 피난이죠. 면책적 긴급 피난은 위법성 조각설은 22조 1항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기대 불가능성이라는 초법규적 책임 조각 사유라고 해결을 하고요. 이분설은 22조 1항을 적용해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우월한 이익이냐 동가치냐에 따라서 위법성 조각설과 이분설이 달라지는데 정당화적 긴급 피난은 두 견해 다 22조 1항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동가치인 경우는 위법성 조각설은 초법규적 책임 조각 사유로 해결하지 22조 1항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초법규적 조각설하고 이분설은 22조 1항으로 해결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다수의 견해는 위법성 조각설을 취하고 있죠. 우리 다수의 견해는 위법성 조각설을 취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우월한 이익일 때는 긴급 피난 조항인 22조 1항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근데 동가치일 때는 우리 위법성 조각설에서는 22조 1항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요. 조각되지 않고 책임이 조각됩니다. 기대 불가능성에 의한 초법규적 책임 조각 사유에서 책임이 조각된다. 이 차이를 기억을 좀 해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분설에서는 22조 1항을 정당화적 긴급 피난의 근거로 본다 그러네요. 자 정당화적 긴급 피난이라는 것은 우월한 이익일 때입니다. 우월한 이익을 하기 때문에 우월한 이익을 위해서 작은 이익을 희생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죠. 그래서 이건 위법성이 조각된다. 우월한 이익은 이분설이든 위법성 조각설이든 다 22조 1항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에요. 이거는 이분설이든 위법성 조각설이든 다 정당화적 긴급 피난은 22조 1항으로 해결합니다. 다만 아까 여기 있죠. 면책적 긴급 피난 동가치인 경우는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이분설은 여기도 역시 22조 1항을 적용하지만 우리 다수의 견해는 위법성 조각설은 초법규적 책임 조각 사유로 해결한다는 거. 그 차이를 구분을 해두시고요. 자, 위법성 조각설에서는 생명과 생명의 법익이 충돌하는 경우와 같이 이익 형량이 불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면책적 긴급 피난이 되죠. 그럼 면책적 긴급 피난에 대해서 위법성 조각설은 그 불처벌의 근거를 기대 불가능성에 찾는다고 그랬죠. 22조 1항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적법행위단 기대 불가능성, 그래서 초법규적 책임 조각 사유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긴급 피난 조항 가지고 해결하지 않아요. 위법성 조각설 요거를. 자, 위법성 조각설에 대해서는 자기에게 닥친 불법하지 아니한 위난을 타인에게 전가시켜 같은 가치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 자, 동가치죠. 같은 가치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동가치이기 때문에 위법으로 봐야 되죠.
자, 그죠? 그래서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는 위법성 조각 안 되잖아라고 비판을 해요. 그럼 위법성 조각서를 취하는 학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 그래, 이거 위법이야, 맞아. 이게 비판을 받고는 있지만 나도 이거 위법이라는 거 알아. 다만 나는 위법은 맞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대 불가능성에서 면책을 시킬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비판을 받는다고 하는 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렇게 비판을 받지만 위법성 조각서는 우리가 위법이라고 그랬냐? 우리 위법 아니라고 위법이라고 했다. 아, 위법 아니라고 그랬느냐? 위법이라고 했다. 다만 우리는 위법은 맞는데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에 의해서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는 거다. 그래서 면책적 긴급필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책임조각설은 자신을 위한 긴급필연의 경우에 비해서 타인을 위한 긴급필연, 그렇죠? 책임조각설은 이걸 책임조각사유로 봐버리는 견해잖아요. 책임조각으로 보는 이유는 기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여기는 말이 맞아요.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이거를 가만히 참고 있으라는 건 기대를 불가능하다. 이게 맞는데 타인을 위한 경우는 남이 죽는데 네가 꼭 나서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책임조각설이 좀 적절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불처벌 근거를 설명하는데 보다 더 적합하다가 틀렸죠. 오히려 이 타인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인을 위한 부분은 설명이 좀 말이 좀 안 되죠. 남이 죽을 거를 내가 참을 수 없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긴급필연의 본질 7급 시험에 나온 건데 그렇게 자주 나오는 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긴급필연의 본질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많이 다툼이 좀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큰 차이는 요 이분설은 면책적 긴급피난이든 정당화적 긴급피난이든 전부 다 22조 1항으로 해결을 합니다. 전부 다 22조 1항으로 해결해서 22조 1항 안에는 위법성 조각 사유와 책임 조각 사유가 다 들어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이분설이에요. 그러나 위법성 조각설은 정당화적 긴급피난은 22조 1항으로 해결하는 게 맞는데 정당화적 긴급피난은 면책적 긴급피난은 요거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거로 가면 안 되고 초법규적 책임 조각 사유에 의한 기대 불가능성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우리 위법성 조각 사유를 설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부분에 좀 차이가 하나 더 있냐면 제가 조금 깊은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리면요. 우리가 긴급피난에는 긴급피난 요건 중에 상당성이라는 요건이 있잖아요. 이 상당성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분설하고 위법성 조각설이 좀 차이가 있어요. 상당성에 대해서 우리 이분설은요. 이분설을 취하다 보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면책적 긴급피난일 때와 정당화적 긴급피난으로 나눠서 면책적 긴급피난은 책임을 조각시켜야 되기 때문에 요 상당성 안에 기대 가능성, 기대 불가능성이라는 게 요 안에 들어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 정당화적 긴급피난은 우리 일반 위법성 조각 사유처럼 이익교량의 원칙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우월한 이익을 위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우리 위법성 조각설은요. 위법성 조각설은 이렇게 오히려 이 위분설을 비판합니다. 긴급피난에 있는 상당성은 다른 위법성 조각 사유하고 똑같이 상당세라는 개념을 똑같은 개념으로 취급을 해야지 어떻게 긴급피난이고 위법성 조각 사유에 나오는 상당성인데 긴급피난에서 상당성은 무슨 기대 불가능성이라는 책임 요소를 여기다 집어넣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무조건 상당성은 오로지 이익교량만 얘기하는 거다. 이 부분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위법성 조각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면책적 긴급피난은 이걸로 해결하지 말고 긴급피난은 이걸로 해결하지 말고 책임 조각으로 기대 불가능성이라는 책임 조각으로 해결하자고 하는 게 위법성 조각설이에요. 이 분설은 그냥 이 규정 갖고 해결하자는 겁니다. 이 규정 갖고 해결하니까 이 규정 갖고 책임 조각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성 개념 안에 기대 불가능성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분설에 대한 비판이 뭐가 있냐면 이게 비판입니다. 이 분설은 뭘 비판을 받냐면요. 위법성 조각 사유의 요건인 상당성의 개념 안에다가 책임 조각이 되는 요소인 기대 불가능성을 여기다 집어넣었다는 비판을 받아요. 그게 이제 우리 이분설의 비판 요소입니다. 조금 깊게 나오면 그것도 나올 수는 있어요. 자, 이왕 어쨌든 좀 깊은 내용의 학설을 했으니까 같이 좀 기억해 두세요. 자, 어쨌든 위법성 조각설은 우월한 이익 같은 경우는 위법성 조각다는 게 설득력이 있지만 이 동일한 가치 같은 경우는 위법성 조각이라는 부분이 설득력이 없다라는 비판을 좀 받아요. 그다음에 책임 조각설은 자신을 위한 긴급피난은 오히려 설득력이 있지만
타인을 위한 긴급 피난의 경우는 설득력이 오히려 더 없죠. 그래서 틀린 거는 4번 설문입니다. 자, 학설이라 조금 제가 설명을 길게 했는데 한번 잘 보시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자, 수고했습니다.